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양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들 한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그리고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요 두 가지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해 왔었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이거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회문제.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한테 요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도 이제 내용이 하나씩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통화를 했던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겁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인 겁니다. 이게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냐 아니냐 따라서 책임을 지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핵심 쟁점 사항인데 특히 방북비를 대납한 당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게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김성태와 이재명 통화한 부분을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피해가기 위한 법적 용어라는 것들은 아마 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뭐 법률가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말에 따르면은 이화영 지사가 본인하고 통화를 할 때 그 기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화영 지사와 이재명 지사, 그때 당시에 부지사와 통화했을 때 그러면 그 옆에 있다가 받아갖고 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 통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통화한 적이 있느냐, 그 시간에. 예?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있으면서 제가 통화를 같이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통화 기록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김성태 씨가 주장하는 게 상당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네. 그 시간에 통화한 게 있다.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성태 씨가.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과 김성태 이런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 전화기를 빌려서 했던지 다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전제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전화 걸어서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검찰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기소 못한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죠? 그리고 41억이라는 돈을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 둘 다 일면식 없는 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41억을 대납합니까? 그리고 그 대납한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통도 못 합니까? 자기 전화로? 그리고 김성태 씨가 지금 이화영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화영 씨가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재판에서 이 김성태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 안부수 씨라든지 박용철 씨라든 어떤 추가 증거가 일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부수 씨가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이후부터는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불합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재판부에서는 꼭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뒷부분에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안부수 씨를 지금 또 회유당한 것이다라고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어떤 부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은
말 그대로 1심 판결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하는 상황이지 어떤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